어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모든 분이 보셨겠지만 본 이후 북두 시민혁명군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투표가 끝난 후 출구조사 결과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을 때 나에게 두 종류의 전화가 빗발을 쳤습니다. 첫째는 나와 지인으로 소그룹이랄까 이런 그룹을 이루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는 학자 그룹. 왜 학자 그룹이라고 하냐면 그분들은 다 학위가 있어요. 나는 학위가 없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나에 대한 혹독한 비판의 소리를 들어서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 사람 학자들은 자기들의 논문을 쓴 입장이기 때문에 그 논문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나 같은 사람의 어떤 자유로운 발상으로 그 일관성을 유지시켜 나가면서 조금씩 진화해 나가는데 내가 그동안에 촉이 너무 없었다. 아니면 그동안에 공부를 안 하고 아주 오래된 그 공부했던 그런 입장에서 좀 혹독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본래 사회주의 운동을 했지만은 조금은 마르크스주의의 우파적인 입장에 있었어요. 마르크스주의에도 조금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는데 우리 그룹은 마르크스주의에 조금은 우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제도권 내에서의 활동, 그러니까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방향을 가지고 어떠한 제도권 내에서의 개선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고, 결국은 마르크스주의 우파이다 보니 자유우파로 전향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김영삼 정부 이후 기초연금이 마련되었고, 의료보험, 그 이후 발전으로 임대주택, 그리고 복수노동조합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 우파로서의 정책은 이제 완성되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 나가면은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더 이상 나가면은 그거는 공산주의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 의식에 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 세계적인 그런 역사 흐름에 우리가 조금 유보를 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향하자는 우리들의 입장 일치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전향한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제도적인 내에 사회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운동권과도 조금은 겹치지만은 조금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86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건영길이가 만든 민주노동당 이런 거하고도 그룹이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기로는 그 김철이라든가 고정훈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진 의용이라 할까, 그 한계성에 대한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 페이스북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 어떤 포럼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대환 선생과 조금은 관련을 가지려거나 있을 뻔 했는데 그분이 워낙 뭐랍니까 그 개인 투쟁가라나 개인 운동가였기 때문에 큰 그 결론을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책으로서 우리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3정당운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3운동도 지금 보이다시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당으로 편입된 겁니다. 그런 우리 북두 시민혁명군의 소그룹의 정체는 마르크스주의의 우파이면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그룹인데, 결국은 김영삼 정부 이후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정책이 제도적으로 거의 정착이 되면서
제3정당 운동의 실패로 국민의힘 당으로 편입되었다. 그래서 제3정당 운동을 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 보좌관을 했던 박세일 김영삼 대통령 정책 비서관입니까?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셨던 박세일 교수님의 제3정당 운동을 우리가 따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문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히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불복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불복으로 저항하는 단체에 참여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를 한 5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째, 이재명은 밝혀진 범죄 전과자로서 그 밝혀진 범죄조차 입에 담기도 어려운 아주 자범 수준이고, 더구나 공인으로 있으면서 온 가족이 법인카드를 마음껏 쓰고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 것 등등 지도자로서 존경할 사람이 아니라서 절대 존경할 수 없다. 지도자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권력을 잡을 수는 있지만 그 권력으로 통치는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존경은 하지 않겠다. 국민으로서 국가를 거역할 수 없는 것은 개인이 가진 한계 아닙니까? 무력적인 권력으로 군이나 경찰 혹은 법으로서 통제를 할 때 개인이 거부할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그 양심에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혹은 지도자로서는 존경하지 않겠다. 두 번째 이유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두 번째로 언론이 히틀러 시대의 개별서, 특히 MBC 등을 비롯한 공영방송 3사가 아주 편파성을 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국민 의식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일로서 대통령 당선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물론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재명과 MBC는 똑같이 우리 한국 국민들의 반도적 기질을 희롱했습니다. 이 비겁한 민족의식을 좀 더 개선하고 개량시킬 생각은 안 하고 국민들을 더욱 비굴하고 비겁하게 무지막지하게 밀고 나간 겁니다. 정말 모욕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 탓입니까? 우리 국민 탓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일제에서도 기록에 나오듯이 한국 민족을 36년간 태평성대로 통치를 했는데 너무 억울하게 미국에 쫓겨나게 되었다는 그들의 기록에 있는 것처럼 이 한국 민족의 반도적 기질,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너무 희롱하고 국민들을 무시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 탓이지만 이런 거를 이용한 그런 간악성, 악마성, 그 일본 통치수를 그대로 모방한 거에 대한 모욕감 이런 이유로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불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굉장히 어둠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고 투표 방해 혹은 편파적인 이런 투표 방해라든가 가스라이팅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시골이라든가 도시 지역, 시골 지역이라든가 노인이 많이 사는 이런 지역에는 아주 구석진 곳에 혹은 또는 아주 차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을 하여 투표를 방해하였고 지금 현재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성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으로 이번 선거를 불복한다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스모킹 건이 없다고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투표 방해, 국민의힘 당을 지지한다는 60, 70 세대들의 투표를 방해한다든가 혹은 일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라이팅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다. 북두 시민혁명군이 간단한 예를 들어본다면은 개표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출구조사 때 굉장한 격차가 있는 듯이 발표를 하고 30%대 정도를 투표했을 때 이미 유력이라는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아직 개표도 안 된 곳도 있었는데 물론 추세라는 게 있으니까 발표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불복, 선거 전날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했던 불복을 의심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그 어떠한 저항심을 누구뜨리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30%라는 건 이미 이재명이 국민의 그 지지를 확실하게 받았다라는 이런 가스라이팅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투표 전날 절대 불복하지 말고 승복해달라 하는 국민선언 자체도 선거운동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것 같아도 굉장히 편파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사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백현동 대장동 사건이 국토부의 강요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에 이미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의 인연을 가진 브로커 김인섭이 약 70억의 뇌물을 받고 그것을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그것을 고등법원에서 국토부의 강요가 없었다고 국토부의 강요가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하는 재판에서 대장동 백현동 개발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그거를 들었는데 사법부가 아무리 헌법상으로 판사 개인의 양심과 법리라고 법적 지식이라고 하지만은 그 논리와 일관성을 상실하는 그 사법부의 무도한 행위를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앞으로 남은 재판에 사법부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국민 저항 운동에 그 박차를 가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사법부가 권력농단을 한 겁니다. 국정농단이자 권력농단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번 대통령 당선을 불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식을 무시하는 노골적인 국민무시 정치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끼고 이 불복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일본 총독 정치 이건 뭐냐면 힘으로 일단 정리를 하면은 여기는 시범 케이스로 몇 명 잡아여면 조용하고 비겁한 국민들이니 무슨 일이든지 밀어붙여라 그러면서 문화통치라는 이름으로 살살 간지러주면 끝나는 민족이다 비겁하다. 그러니 지금 현재 있었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모든 일에 대해서 압박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전술을 썼어요. 그럼 뭐냐 일단 저지르면은 시끄럽기는 해도 금방 진압할 수 있다. 그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무마된다. 이런 입장으로 국민의 한국 국민들의 반도적 기지를 강화시켜 줬습니다. 까불면 죽어라는 이런 권력의 잔악성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을 무시하는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의식을 고양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국민들을 더욱 비겁하고 반도적 기지를 강화시키는 이런 행위를 벌였다 이겁니다. 국민의 의식 개선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역사성을 상실한 이재명을 거부한다 이겁니다. 본래 이재명은 역사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살아온 과정을 보면 현재를 중시해요. 어떻게든지 빠져나가고 모면해 나가면서 그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라든가 국가 발전에 대한 역사성은 가지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가 가진 사법 리스크라든가 부정부패에 대해서 일단 모면하자라는 이런 행위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불복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나에게 묻기를,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두시민의 입장은 국민의힘 당은 해체를 해야 되며,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에 소속된 인원들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배척하는, 어떤 선거에도 표를 주지 않게끔 도태시켜야 될 그룹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은 국회의원 100여 명 가까운 국회의원은 5손가락에 안에 드는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협조하거나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는 국가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냐? 자기의 관리, 물론 자기 관리도 어려워요. 자기 관리만 해오면서 처세를 해온 사람이지, 국가관이라든가 국민 발전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 아주 깨돌이일 뿐입니다. 이것으로서 뭐를 국가를 다스린단 말입니까? 그러니 홍준표의 성공으로서 우리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은 전부 다 홍준표를 닮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서울 있다가 저 경남 창녕 해가지고 창녕 사람이라고 나발을 불고 다니면서 경남지사를 했죠. 그러다가 경남지사를 끝난 이후 어떻게 했습니까? 양산에 오르라니까 양산에 안 가고 다시 대구로 와가지고 대구 사람이라고 하면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출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대구시장을 하고 그걸 미천으로 대통령 후보 나오려고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관리만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 박근혜 탄핵에 국민의힘 당이 무너진다고 할 때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서 나라 국민의힘 당을 살렸다는 거. 거기에 동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또 홍준표 스스로도 당선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관리 차원으로 나온 거예요. 이번에 나와서 한 말이 그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왔던 이유가 이번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 무너져가는 국민의힘 당 대통령 후보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서름을 주느냐? 자기 그릇이라든가 국민들이 자기의 본질에 대해서 깨뚫고 있다라는 것은 전혀 도외시 않지. 지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홍준표를 지도자로 생각하겠습니까? 지금도 국민의힘 당 내부는 경북 대구 지역에서 홍준표를 흉내내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국민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절대 국민의힘 당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 선거에 나오면은 우리 국민들이 임명하는 거니까 임명직을 우리가 뭐 주고 안 주고는 할 수 없지만 임명직을 주더라도 절대 협조해서는 안 돼요. 그놈들은 또다시 국민들을 속이고 자기 관리에 몰두할 놈입니다. 국민의 행복, 경제발전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고 있다가 자기가 덕이 될 만하면 박근혜 주변에 보세요. 그 줄을 서가 있잖아요. 몇 명. 김문수 옆에는 옷에 김문수란 이름도 안 쓰고 달라들어요. 왜? 김문수의 패배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거.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훌쩍 뛰어넘었는데 마지막 결론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라든가 선거에 이길 수가 있습니까? 국민 가슴에 다가들지 않고 자기 관리를 해온 그 성과를 국민에게 자랑하는 이런 어리석은 놈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국민성이 그대로 드러난 아주 모욕적인 선거였다. 그러므로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불복한다는 겁니다. 뭐냐? 국민의힘 당 자유우파를 키워낸 자유우파 국민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놈들을 키운 거예요. 그렇게 길들였다 이거예요. 국민의 머슴이라잖아요. 머슴이나 소도 부리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소도 사람을 다 알아봅니다. 소를 밭을 갈아도 딴 사람이 갈면은 게으른 놈이 갈면은 소도 게을러요. 올바른 사람이 가르치면 소도 올바르게 이 밭을 갑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책임이 크다. 왜?
그 놈들의 권력에 아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영으로 동네로 당파로 나누어서 싸움을 시키면은 거기에 따르는 민족이라는 걸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두 번째, 이재명이 선거는 뭡니까? 그 비겁성. 일단 저질러라. 거짓말이든 뭐든 하고 봐라. 그러면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국민파출소를 만들어서 강제로 한다고 공갈을 치고 말 협박하고 이러면 조용해진다. 바로 이제껏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구사한 이재명의 정치운동은, 선거운동은 결국 반도적 민족 기지를 이용한 거다. 나는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모욕감을 느낀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대안은 뭐냐? 북두시민혁명군은 탄핵 전국에서부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토착화된 자유주의 세력, 2030 세력, 그리고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된 기독교 세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규합해서 새로운 정치 공동체라든가 정당을 만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한계도 드러났고, 이준석은 이번 대선 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결국은 이재명의 트로이의 목마였다. 내가 얘기는 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이재명을 까는 듯한 그런, 까고 막 그런 김문수를 도와주는 듯한 쇼를 벌였다. 북두시민혁명은 지난 강의에서도 이준석의 정체불명을 굉장히 의식하고 강의를 한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준석은 화성을 당선에서부터 미스테리다. 줄기차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북두시민혁명군은 불복하고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나면 거기에 가담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두 가지의 종류가 전화 왔는 이야기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에 조금 보충을 하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때까지 주장해오고 예상해왔던 거하고 조금의 편차는 있기 때문에 이재명과 김문수의 지지율 격차가 뭐 3%니 5% 이내라면은 우리가 반성해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의 그 의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데, 그 전 선생의 그 어떤 게으름이라든가 공부 안 한 것 때문에 그거 책임도 크다. 좀 더 우리에게 자극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공부가 좀 미흡했다라는 이런 질책 전화를 많이 받으면서 이제 우리 전면적인 생각을 완전히 바꾸자.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색깔로 돌아가지, 지금 이렇게 당파에 매몰되어 있다가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바꿀 수 있게끔 노력을 하자.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런 질책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뭔가 지금 이 당파에 매몰돼 가지고 골목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세상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계기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바꾸자. 또 하나는 좌파 쪽에서도 사람을 좀 하는데 전화가 몇 군데 왔어요. 아마 큰 소리로 전화 받으면 웃음소리부터 먼저 하하하 하고, 그런 전화로 좀 이 승리감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 나에게 그런 전화를 한 걸로 그래 생각이 되는데, 뭐 북두시민혁명군은 탄핵 전국이 일어날 때 희미하게 초안지를 떠올리면서 굉장히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다. 초안지에 항우의 초나라의 항우, 역발산 집안 좋고 훌륭한 항우가 윤석열과 대비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 유방이 이재명과 대비되면서 항우 옆에 있는 그 무슨 우부인인가 미부인인가 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항우의 애틋함이 그 소설 속에 간간히 비치는, 그게 김건희와 대비되면서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아주 그 낭패스러운 예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조금은 이재명에 유리한 이야기라서 그동안에 발설을 안 한 거예요. 그 유방과 항우의 싸움처럼 결국에는
그 이번 대선도 두 가지의 패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김문수의 한계. 김문수는 지사이지 정치인은 아니에요. 뜻지자 지사. 지사의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 뒷심이 발휘되지 못한 거는 이 김문수가 카리스마가 약한 거예요. 그 뜻은 훌륭한 사람인데 정치가 뜻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그 놀라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김문수. 그래서 지난 오래된 강의지만 출마할 때 이야기했지만 김문수의 그 정치적 한계가 늘 목에 고기 가시처럼 걸린다고.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예감이 김문수의 그 어떤 정치적인 카리스마가 약하다. 김문수는 지사지 정치가는 아니다. 선동가는 아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가지고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 김문수의 한계가 표로 그대로 드러났다.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어떠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항우를 도움으로 인해서 민중들은 약자를 도우게 되잖아요. 이재명에게 표가 몰리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보세요. 전직 국무총리, 전직 국회의원, 전직 대통령 모두가 윤석열을 김문수를 지지할 때 그 서민들은 야 이거 우리 편인 항우에 대항하는 그 빈약한 유방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그 서민 정서로 막판에 지금 김문수의 한계가 드러나자 안타까운 모든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총리가 총동원되는 과정에서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그 보잘것없는 간신히 살아남은 유방이를 도우고 싶어 하는 사면초가 사면에서 그 초나라 군사들의 기운을 약하게 하는 항우 군사들의 그 기운을 약하게 하는 이 국민들의 정서가 이번 선거 결과에 드러났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원인이다. 물론 그 어느 디테일한 부분은 국회의원이 협조를 안 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나에게 두 전화로서 굉장히 놀림을 받았고 질책을 받았는데 우리도 지금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지금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 자유우파는. 그러니 우리가 빨리 그 어떠한 계몽이라든가 그 어떤 선동에서 빨리 벗어나서 자유우파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된다. 뚝이 터지면은 당분간 다음 총선 한 3년 뒤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럽지만은 이 혼란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좀 정동정 조용 고요 속에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어떠한 살 길을 모색해야 된다. 물론 선거 전날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이가 승리했을 때 자유우파의 길은 무언가? 방법이 없다. 3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속에서 2030도 성숙해지고 기독교 세력들도 자성으로 새로운 조직을 강화하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지. 지금 현재 벌써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중의 약 한 50명은 이재명 밑으로 가서 줄서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 그 국회의원 선거에 이재명 당으로 나오겠다 이거예요. 이놈들이 한 짓이 이때까지 그거잖아요. 인마들이 정치를 한 적이 없잖아요. 대학 다닐 때 사법고시 붙었고 행정고시 붙은 걸로 팔아먹고 댕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 자유우파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윤석열 보세요. 가장 실망스러운 거는 사람이 참아야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처럼. 왜 안 참습니까? 더구나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더 참아야 됩니다. 그 마누라가 뭔데 그 마누라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총을 들고 쳐들어갑니까? 큰 일을 하는 건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는 져야 돼요. 참고 작은 일에는 져야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지만 북두 시민혁명군의 이번 대선의 패배 참패는 두 가지의 원인이다. 여러 가지 많겠지만 첫째는 김문수는 열사나 지사지 정치가는 아니다. 신은서판도 좀 모질하고 외모도 좀 여성들 표를 받을 수 없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김문수하고는 내가 조금 아는데 그 보면은 그 외모가 참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두 번째는 그 윤석열이라는 그런 항우 같은 그런 기운이 김문수에 그대로 뒀으면 되는데, 김문수를 뒷심이 정치인으로 뒷심이 약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통해 자기들이 엄밀하게 공표는 안 됐지만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뒷심이 약하다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고 이명박도 나오고 모든 대통령이 다 김문수를 지원하고, 또 국무총리도 전 국회의원 김영삼 계열, 김대중 계열 다 김문수를 지지하니 바닥 민심은 이재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사면초가 같은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그러므로서 유방을 살리기 위해서 초나라의 구설픈 노래를 부른 것처럼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군중들이 유방을 살리기 위해서, 항우는 온 군사들이 다 모여서 유방을 죽이려 한다. 이런 서민들이 힘없는 약자를 도우려는 야구장에 가보세요. 결국에는 지는 편 응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서민들이 이재명을 살리려는 그런 향수 섞인 노래를 부르던 그 민중의식이 발동되었다.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원인이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디테일한 그 패배 참패 원인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생략하기로 하고,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의 편파성, 그 언론들의 개별서 같은 정치 선동 이런 것을 이유로, 선관위의 편파적인 선거 개입 이런 것을 이유로, 사법부의 논리, 법적 논리와 법리와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그리고 국민의 모욕을 시킨 이재명, 일본의 통치수를 그대로 도입시킨 선거운동의 모욕감을 느껴서 이번 대선을 불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